오늘 경기 나폴리가 체력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경기였어요. 일단은 아탈란타가 원래 이 세리에 내에서도 가장 체력적으로 우수하고 기동력도 빠르고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이거든요. 그런데 아탈란타는 지금 유럽 대항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반면에 나폴리는 계속해서 주중과 주말 경기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아탈란타 홈이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탈란타가 체력적으로 많은 우위가 있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오늘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엄청 힘든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나폴리가 4-3-3 전형을 사용할 때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죠. 그리고 아탈란타는 3-4-1-2 전형을 사용하는데 이때 투톱이 루크먼과 헤이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의 가장 빠른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루크먼이 김민재와 계속해서 맞부딪히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이 루크먼이 왼쪽 공격수였고 김민재는 나폴리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이기 때문에 계속 붙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오늘 체력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루크먼의 스피드를 순간순간 놓치는 장면들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루크먼이 워낙에 좀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루크먼이 영리하게 후반전이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올라가면서 루크먼을 압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 뒤에 공간이 생기니까 이때 루크먼이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뒤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루크먼과 김민재의 스피드 싸움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될수록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시면 이 장면 보세요. 루크먼이 내려오면서 김민재 선수를 의도적으로 앞으로 끌어내요. 그리고 이때 아탈란타가 볼을 전개하자마자 곧바로 돌아서서 김민재 선수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루크먼이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뛰어나가고 김민재도 루크먼을 따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탈란타가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뛰어나가는 루크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루크먼이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루크먼의 스피드를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몇 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김민재 선수가 이 루크먼의 스피드를 살짝 따라가지 못하면서 루크먼이 볼을 잡아서 아주 좋은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평소에 김민재였다면 사실 이 루크먼의 스피드를 아마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김민재 선수가 계속 주중 주말 경기를 병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이 루크먼의 움직임을 놓칠 때가 종종 나왔다.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이 사실 경기 초반에 나왔던 아주 위험한 실점 장면이었죠. 이 장면도 루크먼이 내려오다가 김민재를 끌고 내려왔다가 순간적으로 돌아서 뛰어나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올 때 김민재 선수가 루크먼의 스피드를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그래서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김민재가 루크먼의 움직임을 놓치면서 완벽하게 루크먼이 반대편에 있는 헤이룬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때 헤이룬이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잡았죠. 물론 여기서 메렛이 선방을 해내긴 했지만 이런 장면처럼 계속 반복되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너무 경기를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지친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근데 더군다나 아탈란타는 세리에에서 가장 빠른 공격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체력적으로 좀 많이 부담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다. 그래서 김민재답지 않은 수비가 오늘 많이 나왔어요. 이제 이 장면도 보시면 디로렌초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 측면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메렐이라는 이 윙백이, 아탈란타의 왼쪽 윙백이 오른발잡이에요. 왼쪽에 나오긴 하지만 측면으로 볼을 몰고 나가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김민재 선수가 이 메렐 쪽으로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나갈 줄 알고 메렐에게 조금 더 이 측면 지역으로 달려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메렐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니까 김민재 선수가 한 번의 돌파를 허용하면서 메렐에게 완벽한 찬스를 허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처럼 평소에 김민재의 플레이에서는 볼 수가 없는 상대 공격수에게 돌파를 당하거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김민재가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오늘 경기 끝나자마자 딱 90분 휘슬이 울리자마자 김민재가 곧바로 주저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김민재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를 오늘 경기 좀 볼 수가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김민재가 이 스피드에 휘둘리는 장면, 요런 장면을 빼고는 오늘 수비를 또 꽤나 나쁘지 않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뭐 이 체력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이 수비적인 클래스는 또 어디 가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런 장면들이죠. 루크머니 측면에서 로보트카를 상대로 1대1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루크먼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로보트카가 루크먼의 움직임을 놓칩니다. 그래서 루크먼이 완벽하게 돌파를 성공했는데, 이때 김민재가 루크먼이 중앙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루크먼의 패스 루트를 미리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 장면도 김민재가 예측을 하는 수비가 아주 멋지게 들어가면서 루크먼의 결정적인 패스를 김민재가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김민재가 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플레이만 안 나온다면 오늘 경기도 역시나 아주 좋은 수비를 많이 해줬거든요. 다른 장면 보시면 루크먼이 볼을 잡을 때 김민재가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루크먼이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측면에서 볼을 받은 선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데, 이때 김민재가 빠르게 수비로 복귀하면서 이 패스를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김민재가 앞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수비로 빠르게 복귀하면서 패스를 끊어내는 이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뭐 체력적으로 막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으면 오늘도 사실은 수비를 너무나 잘해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반에 아탈란타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원래 제주스와 상대했던 회이룬을 빼고 자파타를 투입했는데 여기서 자파타와 루크먼의 자리를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루크먼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더 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크먼과 자파타의 자리를 바꿔줬는데, 김민재 입장에서는 오늘 이 루크먼의 스피드를 따라가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그래도 스피드가 조금 루크먼보다는 느린 자파타가 들어오니까, 자파타는 오히려 스피드보다는 피지컬적인 측면에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뭐 피지컬적으로는 자파타에게 전혀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후반부부터는 김민재가 체력이 떨어져 있는데도 빠른 루크먼을 상대하지 않으니까 수비하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파타와의 대결에서는 김민재가 완벽하게 이 자파타를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이겨내면서 아주 또 좋은 수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무래도 이 나폴리의 체력적인 좀 부담이 있잖아요. 계속 주중주말을 하다 보니까 아탈란타가 이 체력적인 우위를 활용해서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탈란타가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흐비차가 또 안 나왔어요. 흐비차가 오늘 경기에 부상으로 오늘 경기를 결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선에서 역습으로 나갈 때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흐비차가 없으니까 또 아탈란타가 좀 마음 놓고 라인을 올려서 전방 압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나폴리가 4-3-3 전형을 쓰는데 아탈란타는 3-4-1-2 전형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어 보면 아탈란타의 전형이 나폴리의 4-3-3을 1대1로 압박하기가 너무나 수월한 구조예요. 그래서 나폴리가 볼을 전개할 때 아탈란타가 1대1로 압박을 강하게 펼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처럼 나폴리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아탈란타가 아주 높게 올라와서 나폴리의 수비 라인을 1대1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나폴리가 아탈란타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 아주 많은 고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폴리가 좋았던 건 뭐냐? 김민재 선수의 어떤 부분을 좀 칭찬을 해야 되냐면, 오늘 김민재 선수가 이 나폴리는 후방에 있는 선수들의 발밑이 좋은 팀에 속하죠. 뭐 김민재라던가 로보트카, 뭐 디로렌초, 이런 선수들이 발밑이 좋다 보니까 이 좋은 발밑을 가진 선수들이 유연하게 이 아탈란타의 전방 압박을 탈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나폴리의 선수들을 아탈란타가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패스 루트가 없었거든요. 아탈란타가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시도하다 보니까 반대편에 공간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반대편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가 공간을 넓게 사용하면서 이 아탈란타의 압박을 풀어나오는데 이때 김민재의 패스가 아탈란타의 압박을 풀어내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김민재가 볼을 잡고 있는데 아탈란타 선수들이 전방에서 엄청나게 강한 압박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김민재가 주변에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굉장히 시야가 넓은 게 뭐냐면 전방으로 정확한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전방으로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고 이때 오시맨이 내려와서 패스를 받아주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주 좋은 발밑을 통해서 아탈란타의 강한 압박을 풀어내는 장면이나 그리고 이제 스피드적인 그런 장면을 제외하고 수비적으로도 김민재가 아주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폴리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에 아탈란타에게 좀 많이 고전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경기를 뒤집은 선수는 역시 오시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경기에서 오시맨이 동점골을 만들기도 했고요. 사실 어떤 게 있냐면 아탈란타가 라인을 끌어올려서 압박을 강하게 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로사노, 왼쪽에 있는 엘마스가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를 잘 못해줬습니다. 특히나 흡이차가 없다 보니까 역습에 대한 날카로움이 오늘 나폴리가 많이 사라져 있었죠. 근데 역시 나폴리가 믿을 수 있는 선수는 오늘 3톱 중에서 유일하게 오시맨 한 선수. 그래서 나폴리가 오늘 이 아탈란타가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패스를 보내주는 선수가 오시맨 한 선수였거든요. 근데 오시맨이 이 상황에서 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이런 장면이죠. 오시맨이 뛰어 들어갈 때 나폴리가 오시맨에게 패스를 붙여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데미랄과 오시맨이 스피드 경쟁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시맨이 정말 진짜 주위에 도와주는 선수도 없는 상황에서 데미랄하고 1대1 싸움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데미랄이 어떤 선수냐? 지난달에 김민재 선수가 9월 이달의 선수상을 받을 때 김민재 선수와 이달의 선수상을 경합했던 선수가 데미랄이었습니다. 그만큼 데미랄이 이번 시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앙 수비수고요. 그리고 아탈란타가 이렇게 라인을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데미랄이 뒷공간 커버를 잘해주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라인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데 이 데미랄을 오시맨이 1대1로 붙어서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시맨이 완벽하게 데미랄을 무너뜨린 다음에 중앙으로 패스 그리고 여기서 엘마스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흡이차도 없기 때문에 오시맨 1인 역습이었거든요. 오시맨이 왜 스팔레티 감독이 자신을 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경기였고 오시맨이 얼마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나폴리에서 보여주는 공격수인가 이걸 이제 오늘 좀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주 어려웠던 경기 흡이차도 없고 체력적으로 좀 부족한 이 나폴리의 심지어 원정길 이 악조건 속에서 펼쳐진 경기를 나폴리가 결국엔 승리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승리가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아탈란타와 나폴리의 승점 차이가 오늘 경기 하기 전에는 5점 차이였거든요. 1위가 나폴리, 2위가 아탈란타였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만약에 나폴리가 졌으면 2점 차이가 되는 거였고 이기게 되면 나폴리와 아탈란타의 승점 차가 8점 차이로 벌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를 어떻게든 나폴리가 이겨버리니까 승점 차이가 8점 차이로 벌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나폴리가 우승권에서 경쟁하고 있었던 아탈란타를 멀리 떨어뜨려 놓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사실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를 나폴리가 승리하면서 저는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는 정말 스쿠테토도 노릴 만큼 아주 좋은 상황에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아탈란타라는 아주 큰 경쟁자를 8점 차이로 따돌렸고
그리고 밀란이 이번 라운드에 승리를 거둬도 사실 승점 6점 차이다 보니까 벌써 리그가 3분의 1 진행된 상황에서 우승권 팀들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나폴리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난 시즌에도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지치면서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마침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는 체력적으로 조금 부침이 있을 때 월드컵 브레이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 생각에는 나폴리가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뭔가 지금 나폴리에게 이 스쿠테토에 대한 우주의 기운이 좀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 오늘 경기도 나폴리가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에서 13경기 무패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